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이발하셨나 봐요. 네. 네, 그쵸. 제가 딱 알죠. 네. 염색도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우리가 그 간에 대해서 간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예방법이 있다면 예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지난번에 그 유 대표님이 그 건강검진에서 간에 혈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간의 혈전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 대표님이 그때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조사한 거 별로 없는데요. 그냥 챗GPT하고 이런 데다 몇 개 물어봤던 것 뿐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어떤 결과물. 결과물 위주로는 별로 없어요. 없고 그때 이제 조금 그냥 너무 이거 보고 있으면 속이 좀 답답해서 걱정도 더 되고 그래서 그냥 예약해 놓은 거 그거 가서 듣고 나서 생각하자.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고 거기서는 이제 그때 한 게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관정맥 혈전증이라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제 저기 하게 되면 안에 이제 간에 있는 그 정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간 안에 있는 정맥, 그 정맥이 이제 폐쇄가 되게 되면 그쵸. 이제 그 간 자체가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피 흐름이 혈전이니까 막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간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해갖고 확 나빠지는 걸 간 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따라오는 게 간이 원래 해독 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거 기능을 못 하니까 복수가 차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나빠질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문맥혈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문맥혈전증은 그 안에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아까는 막혀서 작동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간이 이번에는 혈압 자체가 일단 높아지니까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식도정맥류 그쪽 같은 쪽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피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급성으로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속이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의사가 좀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검사를 해보라고 한 거 요런 쪽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때 조금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부위에서 나타나면 그래도 조금 조치하기가 좋은데 이제 간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만약에 이번에는 그런 말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냥 원래 제가 가서 이번에 들은 거는 그 대장 쪽 다루는 대장암 쪽 다루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 그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는 대장 쪽하고 폐 쪽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덤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 예 그쪽이 이제 전문의 쪽으로 넘기는 거라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다발성으로 이렇게 가면 예후가 확 나빠질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현재는 뭐 그때는 간암하고 연결성 같은 거 여기까지 전혀 이야기 없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간암 쪽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상황이 빨리 안 좋아진다 이런 거 그리고 안에 있던 혈전이 또 떨어져 나와서 뇌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런 것도 예, 또 다시 뇌졸중이나 다른 거 연결되는 뭐 그냥 그건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식생활 쪽에서 그 제일 먼저 저기 하는 거는 그 일반적인 그 혈전 쪽 예방하거나 좀 이렇게 그거랑 그냥 똑같더라고요. 두 개를 검색해서 봤더니 간혈전이라고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분 섭취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피 잘 굳는 거 그거에 대한 예방 쪽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아스피린 추천하는 거, 예, 장용성 아스피린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해열제로 먹는 거 그거 500mg 말고 100mg 쪽 그 혈전 예방용 있잖아요. 그리고 겉에 코팅돼 가지고 위에서 안 녹게 만든 거, 더 내려가서 녹게 만든 거, 예, 그거 추천이 되는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의사한테 듣고 처방 받아서 써라. 하지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한다.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섬유소가 혹시 좀 부족하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쪽 식품으로 저기를 해라. 왜냐하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당류,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게 흡수될 때 짧은 시간 안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피에서 이제 받는 그 뭐랄까 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섬유소식들 쪽으로 식사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장 운동이 원활해지니까 역시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들. 예. 그리고 뭐 항산화 식품,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비타민 K, 뭐 그 다음에 너무 짜게 먹지 말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주 금연은 뭐 당연히 들어 있었고, 예. 거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신경 쓰이시겠어요. 예. 안 쓰려고요. 그냥 가서 듣기 전까지 제가 신경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런 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냥 예.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또 건강 관리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셔야죠. 예.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 말 듣고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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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장 소장님이 혹시 주변에 간장 질환으로 우리가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례를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 쪽으로.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뭐 친구 중에 간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뜬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친구는 뭐 간 하나만 딱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 암이 맨 처음에는 뭐 갑상선암, 그다음에 이걸 잡았는데 또 뭐 전립선암이 터지고 또 얘도 또 다스렸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갑상선, 전립선 뭐 그런 걸 다 이제 이겨냈어요. 이겨냈는데 5년 지나고 뭐 완쾌 판정 받고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또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마 간 쪽에 또 암이 소견이 발견이 됐는데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도 뭐 그 과정을 쭉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말기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부천 성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이제 사망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했던 친구인데 하여튼 이 갑상선, 전립선 따로따로 이렇게 발생이 돼 갖고 전이가 뭐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간 쪽으로 발병이 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말기라는 거죠.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아 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고서 이제 간 친구인데 하여튼 그게 왜 그렇게 암이 여기저기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뭐 7, 8번 옮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회사에서 한 30년 근무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30년 동안 뭐 한 7번, 8번을 회사를 옮기면서 자기 포지션을 계속 높였어요. 그래도 포지션을 높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직장을 뭐 7, 8번 옮겼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삼성의 중역까지 했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하여튼 자기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좀 경쟁을 했다 그래야 되나, 앞만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하여튼 벌써 4년 됐네요. 네. 주위에서 간 때문에 고생했던 친구, 그런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수치를 엑셀에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최근에 5년 동안은 뭐 거기 간 수치를 얘기하는 뭐 3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그 수치는 다 A로 나오더라고요. 정상 A 범위 내에 다 들어와서 간 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술 많이 먹었을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습관들은 이제는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는 다 정상 A로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햇빛 보면서 많이 걷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각생이에요. 까불어요, 제가. 장 소장님 어떻게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끝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근데 담배는 안 폈고 술도 그렇게 많이 먹던 친구는 아닌데, 단지 이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압박감, 조직 내에서 회사를 뭐 6번, 7번 옮겼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이제 하여튼 뭐 정신적으로는 많이 이제 안 좋았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선생님, 뭐 주변에 간장 질환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 저도 그러니까 간 치수가 높아서 한 6, 7개월 정도 약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딱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주위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3기였다가 간을 그렇게 많이 잘라냈다고 그럴까. 네, 그렇게 하고도 항암 치료 받고, 그 항암 치료 받고 5년이 지나면 완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치 판정을 대부분 해주잖아요. 그런데 9년 되니까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2기로, 근데 2기 다시 재발하면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치료 잘하고 조금 지났을 때는 건강했어요. 근데 2기가 딱 2번째 재발할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도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포도 있는 거예요. 그 수술했을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S자를 이렇게 자르더라고, 배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고통도 미리 다가오는 거. 모르고 했을 때 하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거 뭐 저도 그러겠지만 뭐 돌미나리도 해줘 봤고, 뭐 다슬기도 그 인터넷 찾아보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건강해지는 거는 수면이더라고요.
정말로 부부싸움에도 잠을 잘 자요. 누우면 3분 안에 자요. 3분 안에. 그 집 식구들이 다 가족들이 보면은 그게 살면서 정말 부러운 게 하나예요. 그냥 다투고 뭐를 해도 딱 누우면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암 치료를 해도 아파도 잠을 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치료가 그게 훨씬 애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 잠을 잘 자는 게 수면이 가장 많은 걸 좌우를 하구나. 물론 의료기술도 있고 뭐 수술 효과도 뭐 있겠지만 일단은 항암 치료하면서도 잘 자요. 먹는 거는 부실하게 먹고 못 먹는 것 이렇게 토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2번을 하고 있는데도 몸은 엄청 쇠약하죠. 그런데도 건강하더라. 지금도 잠은 잘 잔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잠을 좀 잘 자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주게 되고 본인도 찾게 되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야 그 회복도 빠르대요.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도 못 먹고 이러면은 더 애우가 안 좋다는 걸 진짜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옆에서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잘 먹어야 회복도 빠르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옆에서 이제 실제 보고 또 집에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간으로. 뭐 외국 가서도 치료를 다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회복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이 새카매져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 피부색만 봐도 이 건강한가 불건강한가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웃는 것도 있지만 제 얼굴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얼굴색이 되게 밝아지고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아침에 딱 보면 그게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안 좋았던 시기도 겪어봤잖아요. 그때는 얼굴빛이 그렇게 별로 밝지 않다? 그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피로하면 얼굴색이 별로 안 좋더라. 곁에서 봤을 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하는 시간에 우리의 그런 회복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낮 동안은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잠자는 시간에는 이제는 회복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수면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네. 공 원장님, 어떻게 주변에 간장질환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특별히 뭐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고 주위의 지인들이죠. 뭐 어차피 간 쪽은 간경화라든지 지방간이다가 간경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간암까지 가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를 주의 보고, 그리고 이제 가신 분들은 보면 또 이렇게 간 이식 하시는 분들 주위에 보고, 뭐 그런 경우들은 주로 있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커피 같이 했던 우리 신커피집 우리 심 사장님도 심 대표님도 이제 간 이식을 하신 거거든요. 간 이식을 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면역 치료하시면 잘 지내시는 거고 주위에 그렇게 뭐 아무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중에서나 누구든지 이제 뭐 간염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치료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주의해서 하는 거 뭐 그런 형태로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는 가족 중에는 없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례를 소개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손해사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지금도 이제 뭐 소속되어 있지만 그때 사장님이 자금 압박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자금이 잘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매일 술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사장님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잖아요. 가면은 깡소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겨우 데려다 놓고 또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해. 식사 시간 돼서 같이 식사를 하려면 또 없어졌어. 가서 보면 또 안주도 없어요. 그냥 그 편의점에 깡소주 있잖아요. 그거를 몇 달을 하시더니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흰자 부분이 노란 거예요. 눈이. 제 이제 조수석에 타고 제가 춘천으로 출장을 가는데 어머 이렇게 황달이다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그때부터 소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술을 끊으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제는 그런 진단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세브란스에서 이제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아마 그 복수가 엄청 차요. 살은 빠져가고 피부색은 검어지고. 그런데 복수가 차서 복수를 빼고 난 날이 이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그냥 뭐 엄청난 양을 복수를 빼니까. 근데 복수를 빼다가 아마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그 이제는 병원에 또 입원하셨죠. 슈퍼바이러스래나 그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하시고 얼마 후에 이제는 생을 마감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나 건강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분이라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술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뭐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간경화로 간 이유가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도 이제 간암이라고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그 사이즈도 작고 이래서 절제 수술을 간을 더 키우고 그 주변을 절제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에 재검진을 받자 그랬는데 이 집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3개월 만에 다시 검진하고 싶습니다. 체크하자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암이 발생된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항암요법으로 또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코로나로 잠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다 낫다고는 했는데 고열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원인 모를 고열. 그러더니 갑자기 고열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간장 질환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간 이식이 엄청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간 이식. 네. 근데 아까 그 심 선생님은 그래도 가족이 간 이식을 해주셨나 봐요. 아드님? 가족 아니면 그게 어렵잖아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대기자 명단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주 젊은 날에 건강검진 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OTPT, 감마GTP 그래가지고 간 효소 검사 있잖아요. 간염을 이렇게 측정하는 검사에서. 근데 진짜 그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수치가 좀 높았어요. 높았고 또 이렇게 B형 간염 있던 분들, 바이러스성 감염 뭐 이런 분들도.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건강검진에서는 OTPT 이런 걸로만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면서 또 간에 나빠지지 않게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젊은 여성도 아니 여성분들도 이렇게 간암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B형 간염에서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간혹 이렇게 간이 급성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40, 50대 그렇게 평상시에는 B형 간염이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 40, 50대, 50, 60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뭐 20대에도 이게 간암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은 여러 가지 건강한 습관만 우리가 잘 지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 질환을 예방하는 거. 예. 시간이 많이 안 지나가네요. 아니 근데 간 질환을 예방하자. 뭐 간 질환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읊어보면 지방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방간, 또 바이러스성 간염. 지방간을 우리가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술을 적게 먹어야죠. 그렇죠.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술을 적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거. 뭐 육류 제한한다는 거? 뭐 지방? 아니. 육류라기보다는 비만.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비만하신 분들이 지방간을 간에도 지방이 축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만하시는 것도 간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적정한 체중. 네, 당뇨병에서도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당뇨도 잘 관리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간염, 뭐 A, B, C형이 있는데 B형 같은 경우는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접종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딩동댕.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지금 A형, C형은 예방이 없어요. 예방접종이. 근데 이제 B형은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항체가 없는 분은 근데 100%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능한 한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또 간경화, 이런 진단 받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간경화라는 진단을 장 소장님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간경화요? 네. 간경화. 간이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잘해야 되고 경을 연으로 풀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 경화라는 진단을 받으면 아마 병원에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간 경화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네. 그래서 사실 간 어떤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속에서 진행될 때는 증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조금 심해져야 뭐 피곤하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막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평상시에 건강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간염 보균자는 어떤 거예요? 간염 보균자? 그러니까 아까 간염 보균자가 A형, B형,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균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음식 식당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간염 보균자라고 그래서 원래 식당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건소에서 간염 보균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에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는데 이제는 원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다시 말해서 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비활동성 간염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간염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크게 나쁘진 않은데 항원은 가지고 있다. 보균자다. 보균자인데 간은 비활동성으로 지금 뭐 간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뭐 간의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보균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감염 경로를 조심해. 그런 분들은 수혈을 하면 안 되겠죠. 수혈. 헌혈을 하면 안 되죠. 헌혈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떤 거는 근데 여기 A형, B형, C형이요. 전염 경로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그 B형과 C형은 혈액으로도 감염이 돼요. 혈액. 그러니까 그 보균자 되신 분들은 그런 헌혈을 하면 안 되죠. 헌혈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또 항상 상처가 났거나 그러면 뭐 장갑을 낀다든가 그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이제 초음파라든가 3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뭐 이런 검사를 하시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지는 거를 우리가 조금씩 예방할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활동성으로 바뀌어가지고 급격히 뭐 뭐 경화라든가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나쁜 쪽으로. 네. 간암으로 뭐 이렇게. 저만 떠들어서 좀 그래요. 유 대표님, 어떻게 우리 좀 시간은 이른데 한 5분씩 뭐 저기 말씀 좀 나누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헌혈 하셔요? 헌혈을 한 60세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60 이후부터는 헌혈을 저는 이제 지나다니면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들이 헌혈을 권유하더라고요. 헌혈. 왜냐면은 저기 그 병원에서 그 이제는 수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혈액이 계속 이제 공급되는 걸 원하니까 헌혈을 이렇게 장려하죠. 근데 이제 피는 제가 공부할 때 3개월마다 죽어요, 피가. 피가 그 수명이 제가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을 해도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또 이렇게 피를 만들기 때문에 헌혈해도 뭐 이렇게 빈혈이 있는 분 아니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헌혈을 이렇게 좀 장려하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해보셨죠? 저번에 빈혈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빈혈은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헌혈을 했어요. 몇 차례.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헌혈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건장한 남자분들은 그냥 뭐 수시로 하죠. 네, 그냥 헌혈이잖아요. 예전에 그거를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헌혈증이 있으면 내가 수혈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무료로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헌혈증을 이용해서 내가 피가 필요할 때는 조금 혜택을 준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예전에 보면 우리 딸이 그거 헌혈하고 빵 먹고 영화 티켓 받아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솔직히요. 그래서 헌혈하는 게 아니 조그만해요. 체격도 작고 몸도 작아요. 정말 작거든요. 뭐 43k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도 헌혈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럽지 않으니까 전혀 어지럽지 않대요. 근데 피가 3개월 만에 그렇게 다시 바뀌는구나. 네. 네. 그러면 저기 유 대표님부터 이렇게 말씀 좀 나눌까요? 마무리. 그 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굉장히 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도 완전 고래였고, 예, 그랬는데 확 나빠지게 된 게 그 발톱무좀 치료할 때. 어째 그 뭐랄까, 예, 근데 거기 가서 할 때 꼭 치료해야 되는 거냐는 식으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에도 안 좋고 어쩌고 설명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나 간 좋고 뭐 그리고 안 좋다 그래봐야 뭐 설마 아주 심한 거를 뭐 약재로 쓰겠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때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톱은 깨끗하게 나았는데 근데 술을 마시면 안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 같으면 그냥 다 마시고 아침이면 항상 그냥 맑은 정신에 잘 출근하고 항상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이제 저기 하면 한 점심때까지 아니면 때로는 오후까지도 이게 술이 잘 안 깨고 뭐 머리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관련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치료가 끝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거의 술 줄어들고 거의 끊게 된 계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 여의도 살 때였나? 예, 그때 예, 그러니까 꽤 됐네요. 한 10몇 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마시다가 그때 기점으로 확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 먹을 때 뭐 간장 보호제 뭐 이런 약도 같이 처방되지 않았나요? 뭐 거기서 해주는 것까지는 최대한 해주셨겠죠. 근데 나중에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쪽 그 치료할 때 그 무좀 치료하는 그쪽 먹는 약 쪽은 그게 그냥 반드시 따라오는 건 부작용이다. 예, 그래갖고 아예 경고가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특별한 적이 아니면 그러면 그때 의사 표정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약간 이런 표정. 근데 그 생각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이게 굉장히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나누어 주셔서. 네. 박은서 선생님. 네. 마무리 발언. 저는 이거 간장질하는 거 상관없는데요. 저는 1년 내내 지금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발에 양말을 신고 자요. 여름이야 겨울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말은 4개에서 5개를 신는 거예요. 마지막 잘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 열면 양말만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지 겨울 돼도 촉촉해요. 발바닥이. 이런 각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부에서 제일 자신 있게 내보인다 그러면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 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조건 여름도 마찬가지. 한 번은 벗지를 않아. 들어오면은 바꿔 신고 샤워하고 또 바꿔 신고 잘 때 바꿔 신고 나갈 때 바꿔 신고 뭐 집에 다니다 바꿔 신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지 발바닥에 뭐
발바닥으로 해서 발로 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좀 아까 유영진 대표님께서 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딸한테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저는 항상 거실에서 슬리퍼는 없어도 양말은 신고 더 겨울에는 더 신을 하나 더 신어도 그래서 그런지 발은 그래서 여름에 나갈 때 샌들 신든지 할 때는 너무 잘 신는 거예요. 발이. 어차피 다 덮을 건데 집에 오면은 쪼리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에 껴놓은 거. 그런 장점은 있더라. 답답해도. 근데 전 답답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 있는 거죠. 네. 뭐 익숙해 있으셔서. 양말 안 신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맨발로 다닌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남이 뭐 발이 까칠까칠해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반질반질하다 그럴까? 반질반질하다 그럴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정소장님? 네. 아까 피해 수명이 3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좀 처음 피해 수명이 얼마다라고 한 표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인간의 수명 그러면 뭐 100세 전후다라고 하는데 피해 수명이 얼마냐라고 한 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 문제일 텐데 네, 120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아까 저기 찾아보니까 120일 정도인데 약간 이게 건강 상태라든가 생활 습관, 약물 복용 이거에 따라서 좀 약간 그 편차는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피해 수명이 3개월이다라고 하는 얘기, 3개월에서 뭐 120일이면 4개월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 사람하고 피해 120일이면 4개월이네요. 여기는 지금 120일 정도라고 적혈구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간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간이 부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간에 어떠한 그건 뭐 질병하고 상관없이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좀 은유적인 표현인가요?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간을 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표현을 하네요. 2009년에 그 책 내는 거 전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예, 근데 1월 달에 책 쓰기 시작해가지고 1월 말에 책 한 권 내고, 2월 달 시작해서 또 2월 말에 책 한 권 나오고, 3월 달 시작해서 책 한 권 나오고 이러니까 4월 달에 사람들이 하루 만에 책 쓰기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 냈거든요. 예. 그때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4월 달에 우리 전부 다 온몸이 간으로 변한 것 같지 않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온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온몸이 전부 다 간으로 된 사람들 같지 않냐고. 그때 참여했던 멤버들이 예. 근데 실제 그렇게 갖고 또 하루 만에 책 쓰기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잊을만 하면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자료하고 함께.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 원장님? 네. 아까 뭐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조금 알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간에 대한 건 이야기가 특별히 없고 아까 혈액 수명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120일이기 때문에 원래 평균적으로 혈액 수명이 120일이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일 뭐 이런 식이고 백혈구는 몇 시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하고요. 아까 이제 헌혈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도 헌혈하고 나면 그 한 장이 같은 종류로 해서 혈액원에서 필요할 때 그만큼을
그러니까 교환이랍니까? 그걸로 자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성분 수혈이라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그렇게 120일 정도 됩니다. 원래 되고 성분 수혈이라 해서 혈소판만 따로 뽑아갖고 수혈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이 좋아야 여러 가지 몸에 이제 결국 공장이니까 기능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음식들 주의하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같은 거 좀 피하고 뭐 그래야 건강한 형태가 될 거고 간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프다 소리를 보통 안 하니까 사실 건강 검진들 충분히 좀 잘 받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는 나이가 이제 다 있으니까 검진들 계속 잘 받고 그리고 먹는 거 잘 이렇게 조정해서 잘 먹고 그렇게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 이야기 하면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할 거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과도 한 주를 제한하자. 간하면 항상 술이잖아요. 술 제한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와 꼭 상담해서 이제 간에 어떤 악영향이 가지게 보호인가 이렇게 꼭 반드시 먹어야 될 약인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약 먹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시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특히 피부약요.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곰팡이 진균들 잡는 피부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들 그런 것들이 간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 드실 때는 항상 그런 모든 약들이 다 간에는 데미지를 가집니다. 모든 약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의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뭐 다루고 싶은 주제가 또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성이 안 좋아요. 저희 집에 문제가 큰가 봐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